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 전망에 힘이 실리며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이달 초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오는 23일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엠폭스가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도 검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케냐와 부룬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연결 또는 직항 항공편이 있는 베이징의 셔오두 국제공항과 다신 국제공항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부토건이 올해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14일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삼부토건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생명이 올해 배당 중심으로 주주 환원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생명은 주주 환원율을 기존 35.1%에서 중장기 5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주 전반에도 훈풍이 부는 가운데 당분간의 추세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실하게 올라섰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빅 이벤트 2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7월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금요일 밤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시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은 쉬어가는 가운데 금융주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장에서는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는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 0.61%, 코스닥은 0.68%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정강 후 약의 장세로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698선까지도 지수가 움직여줬는데 지금 지점이 가장 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62%까지 빠지게 되면서 2,680.47포인트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88선까지도 오르던 지수는 점차 저점을 낮춰가면서 781선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팔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규모를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1,821억 원, 기관은 618억 원, 개인의 경우 1,059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2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나타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도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바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1,485억 원을 팔고 있고요. 기관은 6억 원, 개인은 1,456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펼쳐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팔고 있지만 매수 기조 선물 시장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정말 하락해 질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이 모두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삼성전자의 경우 8만 전자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2%대로 빠지게 됩니다. 7만 8,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로 빠집니다. 19만 4,900원 선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1% 넘게 빠집니다. 33만 500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내리 파란불을 켜다가 오늘 장중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0.4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92만 7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을 해서 냈던 행정소송 1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80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재 조치를 모두 취소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오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게 되면서 25만 4,5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진펜트라에 대해서 적응증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소폭의 강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에 위치한 금융주 두 종목이 모두 좋은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에서는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에서도 높은 주주 환원을 발표를 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주 전반이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KB금융은 8만 7,100원, 신한지주 5만 7,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33%로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0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힘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모두 3에서 4%대 정도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드와 SK온 그리고 에코프로가 함께 짓고 있는 캐나다 양극재 공장의 건설이 다시 중단됐다는 보도 속에서 약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HF의 경우는 1.65% 약세, 엔캠도 1%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엇갈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천당 제약은 4% 넘게 빠지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1.53%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젤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젤 무려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쉬어가면서 리노공업도 쉬어갑니다. 4.5%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에 위치한 클래시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알파경제 김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론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은 좀 약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님 오늘 시장의 흐름은 최근 우리 시장이 지난주 어떻게 보면 지지난주 급락하고 나서 주 중반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지난주 내내 반등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뭐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도 빠른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뭐 건전한 조정이다, 뭐 쉬어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 초반의 흐름을 봤을 땐 외국인 선물을 매수해주는 상황들, 그다음에 현물이라고 하죠. 거래소 코스닥 모두 크게 시장을 팔아주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우려는 없었고요. 다만 오늘 장 중에 특이했던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한 20원 이상 밀리는 흐름들, 네. 그와 함께 시간이 오전장이 넘어가면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단기 평선을 이탈하는 흐름, 그게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으로 움직였었어요. 장 중에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약간 낙폭을 더 확대하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고, 실적 시즌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더 개별주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인데, 이에 맞춰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좀 확산이 되면서 거래대금 상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 뭐 키트라든지 이런 쪽들, 그다음에 개별 이슈가 있었던 이오플로우, 그다음에 거래소 쪽에는 IT 쪽 같은 경우가 1%대 조정까지 좀 낙폭을 많이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금 2%대 정도의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한 주식 70%, 현금 30%이 부분을 활용해서 개팔아가면 좀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시장의 흐름은 조금은 무거운 흐름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주 초에는 우선 관망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한번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물 시장의 흐름이 오늘 좀 독특한데요. 여전히 지난 급락이 나타난 이후 미결작정의 급증이 나타났고 또 하락의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미결작정의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30만 계약까지 쌓였던 게 26만 계약까지 한 4만 계약 정도의 차익 실현이 있었으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도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는 굉장히 급한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반등 구간에서 미결제약정을 하나도 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고 강력하게 상승에 드라이브하는 주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지난 주말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1조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하루 지나자마자 오늘은 또 안 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사야 오르고 외국인들이 안 사면 지수가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샀을 때는 거래가 좀 의미 있게 늘었죠. 그래서 월화수 의미 없이 거래가 굉장히 답보 상태였다가 우리 목요일 쉬고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사면서 거래 급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 팔기 시작하니까 또 거래가 힘없이 확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 모멘텀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말에 있을 이 잭슨홀 미팅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사님 벌써 시장이 지금 50bp를 막 프라이싱하고 있어요. 그럼 뭐 당연하게 내리는 것처럼 뭐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뭔가 연준 의장이 강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이 과연 강한 얘기를 그렇게 할까요? 얼마 전이었죠. 연준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면서 발언을 했을 때 톤은 시장의 지표죠. 지표를 계속 바라보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고, 지금 시장은 많게는 50bp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게 컨센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인식하고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25bp 인하를 했을 때는 또 변동성이 커질지, 아니면 50bp 인하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을 내비치면 또 되려 변동성이 커질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급하게 막 여기에서 금리를
50bp 정도를 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연준과 정부는 별개긴 하지만 여기에서 대선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깝게 최근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경기 침체하는 약간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나왔다 보니까 25bp 이나 정도로 초점을 맞춰서 멘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로 봤을 때 달러 흐름은 금리 인하의 기정사실화, 10년물 국채 또한 그렇고요. 예, 그렇다 보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너무 톤이 강하지 않게 좀 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경제 지표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좋다 이런 지표 나와도 4%를 못 들어요. 이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가장 경기에 민감하고 경제 지표에 민감한 채권 시장의 채권쟁이들은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하겠지만 과연 공격적으로 내리겠느냐에 들어서 채권쟁이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서 경기가 정말 안 좋다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주식시장이 폭발할 수 있을 정도의 액션을 과연 공무원 출신의 연준 의장이 취하겠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속성이 뭡니까? 복지부동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정말 침체로 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50bp 금리를 내린다?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사님께서 또 지적하셨다시피 50bp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 역사를 되돌려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것, 즉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실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은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50bp 내리고 그다음부터 금리를 계속 내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급락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건 최악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나오더라도 굉장히 온건하게 뭐 지표에 따라서 뭐 내릴 수 있다 정도, 그다음에 실제로는 한 25bp 정도 내리는 그 정도의 액션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호재다.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그 CT에서 측정하고 있는 서프라이즈 지수가 미국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가 계속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그 심리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즉 둔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게 급락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이지 미국 경제는 조금씩 식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내수는 안 좋고 수출이 좋은데 그 수출을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양상이죠. 근데 미국 경기가 식는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소비재, 뭐 내구 소비재 이런 쪽으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저가 쪽에 뭔가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중저가 소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베팅하는 모습을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과연 의미 있게 올라올 수 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종목으로 봤을 때 일단 대형주 먼저 한번 짚고 가면 밸류업이 네. 이렇게 올라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삼성생명, 신한지주, KB금융 대형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면서 일단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실 때 우리도 이렇게 금융주 강한 거 좋은데 네. 이 밸류업이 이렇게 오른 구간에서 또 추격하기에는 두렵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오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가 결과로 놓고 보면 우선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우선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발표 기대감이 있었어요. 타 금융주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직 단행을 안 했는데 실제 단행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대가 됐었고요. 주주 환원 정책은 50%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화재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었고 한 50%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중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내년 정도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먼저 뭐 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결정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이게 안 한다라는 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주가 같은 경우가 그래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이 8만 원대 중반 이렇다 보니까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또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10배까지는 밸류업을 단행하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함께 반응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주를 볼 때 생각해야 될 점은 밸류업에 대한 단행 부분은 뭐 신한지주, KB금융, 메리츠금융지주, 그 다음에 뭐 삼성생명 이런 쪽 모두 다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뭐 신고가 형태에 도달을 했을 때 아니면 밴드 상단에 도달을 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으로의 조정 그런 부분을 기다려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반등 강도를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지금 갭은 메웠죠. 두 번째 하락 갭은 아직도 메우지 못한 상황. 일단 이평선 기준으로는 121선 이평 앞두고 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서 종목군을 살펴봤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을까를 보면 의외의 종목이 지금 신고가 혹은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증권주입니다. 삼성증권이 정고점까지 V자로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거든요. 빠진 부분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반등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증권업종의 이외에도 뭐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의 반등과 신고가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가 많이 반등한 것 같지만 반도체는 지수만큼은 못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전혀 영향이 없는 현대차 최근 들어서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도 뭐 강하게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못 올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수 대비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뭐 조선주, 방산주 뭐 이 정도가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고 있지 나머지는 시장 수익률 비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뜬금없이 지금 또 건설주 같은 종목 중에서 HDC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GS건설이 빠르게 V자형 반등 이후에 행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최근의 모습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소위 엔비디아형 혹은 시장이 바라는 뭐 바이오 아니면 굉장히 고퍼 이런 종목군들로 매진하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인가? 지금 하락 구간 전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현금을 집행할 때도 과연 반도체로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언급드리고 있지만 밸류업 됩니다. 이거 100% 되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되든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연기금이 ETF로 사든 지수로 사든 뭐 아니면 개별 종목을 사든 삽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은 그냥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다만 속도에 있어서 주도주보단 당연히 느릴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한 10에서 15% 정도 해당되는 대형주로는 계속 담아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해당 종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KB금융,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 그다음에 또 뭐 삼성생명 이런 종목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가장 먼저 올랐기 때문에 뭐 밸류업 같은 거 하기 전부터 미리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매수 관점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건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장은희 캐스터의 시장 브리핑을 들으시고 저희가 개별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쪽은 역시나 감염병 관련 종목들인데요. 일단 어떤 이슈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엠폭스에 대해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최고 수준의 선언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백신 긴급 승인 절차를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절차에 도입하게 된다면 아직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엠폭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는 체액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전파가 된 다음에 감염이 되게 된다면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는 2형인데요. 1형보다도 더 빠른 전파력과 동시에 치명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소식 속에 아프리카 대륙이 총 5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6곳에 대해서 발병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유럽의 스웨덴 그리고 아시아의 파키스탄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2달 사이에 3.5배가량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최근 4주 동안 입원 환자 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매주 2배씩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코로나 치료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량이 신청량의 16.7%밖에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째 상한가 안착 후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멸균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캐스피오는 엠폭스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파미셀, 시젠, 진매트릭스는 모두 엠폭스, 코로나19 양쪽에 발을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관련 종목들이 2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월 들어서 대폭락한 코스피 시장이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주들은 대부분 주가 회복에 나서게 되면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긋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밸류업 기대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밸류업 공시의 절반 이상이 금융기업들이었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리고 밸류업의 선봉장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금융주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밸류업 선봉장인 금융주는 심지어 실적들도 탄탄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금융사는 총 41개거든요. 그런데 총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5%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9.17%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 중에서도 보험사들의 성적표는 더 좋았습니다. 보험사 상반기 총 합산 순이익을 따져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더니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병원 이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금 청구액도 함께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호실적을 볼 수 있었다라고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주 환원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주주 환원율은 기존 35.1%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목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앞으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상향할 것이다라고 삼성생명의 컨콜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를 받아가면서 올해 전망 4,700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
추가적으로 자사주 10%가량 소각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삼성생명 7%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역시도 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 관련주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2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테마 탑3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먼저 중동 리스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새 휴전안을 제시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휴전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WTI가 80달러 선을 웃돌았는데 이것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흥부석유가 가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하이텍은 방산 쪽에서 가장 약세, 그리고 흥하이온은 해운 쪽에서 가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주말 사이부터 계속해서 많이 들으셨을 삼부토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삼부토건이 오늘 장 초반 하한가에 직행을 한 다음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히게 되면서 상반기에 급증을 한 바가 있었죠. 작년 5월에 1,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7월 달, 이번 7월 달에는 5,000원대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주가가 5배가량이나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닝 쇼크까지 내놓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3일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당장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간 사업 보고서 제출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이 의견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DYD, SG 모두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D 그룹주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뭐 바이오 쪽에서 엠폭스,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 보험 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또 뉴스가 정말 주말에 많이 나왔던 건 뭐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포르투갈 뭐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서 뭐 200대가 불타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어쨌든 최근 이 전기차 포비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반등을 시도하던 종목군들이 재차 또 다시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수급도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2차 전지 일단 뭐 전고체가 움직이고 있는 건 차치하고 2차 전지의 이 본령에 대해서 셀이나 이런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가는 조정이 나왔어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거는 뭐 시장에서는 캐즘 현상, 그래서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올해 실적에 대한 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뚜렷하게 수요에 대한 부분에서 끌어주는 걸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고 나서 뭐 8월 5일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신저가를 나타냈다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는 뭐 수급이 좀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긍정으로 풀어서 본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이거를 긍정 외에 좀 중립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구나라는 걸 시장에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깝게 과거에
우리 대형 ESS 같은 경우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수주를 받았던 대형 기업들, 네. 삼성 SDI라든지 이런 쪽은 수주에 대한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침, 좀 힘듦을 겪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지금 삼원계 쪽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자체를 좀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삼원계 배터리 쪽은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지만 그게 또 기간이 좀 미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과 관련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은 접근 가능한데 여기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의미 있는 비중으로 갖고 오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 지금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트레이딩 기회는 뭐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소위 물타기를 위해서 비중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흐트러진 업종, 그러니까 추세가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전망이 이미 맞지 않기 시작한 업종은 계속 뒤따라가면서 수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포워딩해서 실적을 잡아놓은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증권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익이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포비아 상황이 나타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더 이동해버리면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평균 70kW가 들어갔던 게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면 한 16에서 17 정도가 맥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2kW가 맥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35분 한 35분의 1로 확 줄어드는 배터리 네.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지금 전기차가 그렇지 않아도 성장 속도가 줄었는데 PHEV나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더 늘면 이쪽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의 상당수가 LFP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원계는 더 수급상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규 매수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은 단기 낙폭 과대주들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돈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된다. 다 투자 조금씩 줄일 거고 그다음에 미래 계획을 수정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상황이 더 나빠져도 버틸 수 있고 버티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선 버틴 기업이 결국은 위너 테이키 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 기업 중에 가장 돈 많은 기업은 뭐 누가 뭐래도 삼성 SDI고요. 그다음에 소재 기업에서 돈 많은 기업은 누가 뭐래도 포스코홀딩스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대신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이 2차 전지 쪽에 뭔가 편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등락에 뭐 연동하시는 트레이더 말고는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SDI 같은 재무 여력이 충분하고 투자 계획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종목군들을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두 가지 축. 일단 뭐 진단 키트라든지 엠폭스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또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들 종목은 어쨌든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위급 상황을 인정을 했고 네. 그다음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국면이에요. 자, 이런 국면에서 이런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선 그 단기적으로 시세들이 꽤 났어요. 저점 네.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근처까지 시세가 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주저는 되기는 합니다. 주저되기는 한데요. 뭐 시젠 같은 경우는 8월을 저점 대비해서 아직 2배 정도 시세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키트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가 들어간 뭐 중복이죠. 지금은 뭐 진매트릭스, 뭐 미코바이오 여기 더해져서 뭐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비중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의미 있는 비중으로 뭐 포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금 매수하기에는 시세들이 난 상황이고요. 네. 이 다음에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다음 주에 뭐 30만 명 그 이상 이렇게 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추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 원격 진료, 원격 수업 이런 부분이 일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된 종목을 찾아서 보는 이벤트 정도, 이벤트 접근 정도로. 왜냐하면 뭐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은 한 타이밍을 놓친 거다 보니까요. 오늘 시세 발생하는 시세에 추격을 하기보다 다음에 뭐 순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벤트 접근 정도로만 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근데 뭐 코로나도 다시 유행한다고 하지만 뭐 대중교통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지금 누구도 뭐 긴장하지 않고 있죠. 뭐 걸려도 이제 뭐 큰 이상 없다. 근데 막상 또 걸리신 분들은 뭐 여전히 꽤 아프다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뭐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예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강하게 뭐 끼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쪽은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이런 수익률을 난 조금이라도 쫓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위험 판단에서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라든지 뭐 한 15%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손절의 라인을 정해두고 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도 저는 뭐 대부분 정해지지 않았나. 아까 이제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이 이제 임박해 있으니까 계약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종목군들, 이 원격 진료라든지 혹은 뭐 원격 수업과 같은 뭐 이런 종목군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거래를 수반하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얼마에서 끊어낼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결정 없이 이게 지금 유행하니까 들어가겠다라는 건 백전백패고요.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에서 이들 종목은 끊어내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자신의 리스크 전략이 있다면 뭐 이들 종목의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종목군이 꽤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뭐 동아ST라든지 뭐 대형 이런 제약사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도 반등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까?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가 보면 시세가 나는 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네. 의미 있는 실적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주가가 강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소식이 있었다 보니 한 보합권 정도. 그런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대형 바이오사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주가들의 반응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조정 나왔을 때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오늘의 핵심은 펩트론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단행을 했었다 보니까 네. 시장 참여자들은 그 현금 흐름이 좀 그래도 여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이 어딜까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시장에서 찾아봐서 연속성이 있으면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뭐 최근에 우리 계열사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인수를 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네. 아니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좀 집중해서 보는 것도 뭐 시장에서는 조금 시세의 연속성이 그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선도 종목군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이 선도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HLB는 뺄게요. 저는 HLB는 잘 판단이 안 되니까 빼고 그러면 뭐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처럼 선도했던 종목군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밀어내고 다른 종목군들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 제약바이오도 연속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종목군들을 투자 관점에서 솎아내려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재무 여력이 좀 그나마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움직였던 오스코텍, 유한양행, 그다음에 지금 뭐 대형주 쪽에서 볼 수 있는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삼천당 제약이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약바이오는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관점이라면 적어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종목별로 여전히 우위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도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까지 한번 판단해 봤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업종 종목군들을 가장 좀 좋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약간은 그 공격적으로 업종을 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I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좀 그런 뉘앙스를 녹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자금 조달 이슈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쪽으로 뭐 제약 바이오 쪽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건 또 이벤트가 가깝게 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렉나자 병용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임박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제약바이오 쪽들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 외에 이제 뭐 병용이라든지 그런 대입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번 주에 이벤트도 있고 비록 뭐 증자에 대한 부분은 뼈아프기는 하지만은 자금 조달의 이슈가 없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을 위주로 시장은 계속 찾을 거라 보이고 삼천당제약이 좀 아쉬워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게 반등이 한 번에 뭐 11% 정도 나타났다가 네. 오늘은 되려 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데도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 그래서 지수 자체가 같이 밀릴 때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쪽들. 그중에서 일부 바이오, 주가가 선제적으로 조정 나온 종목들, 그다음에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쪽으로 저는 제약 바이오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장이 이쪽에 여전히 모멘텀을 주고 있다는 건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저는 제약바이오 잘 몰라서 일단 저는 패스하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단 그래도 뭐 지금 수출밖에 우리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관점에서 여전히 이 컨센서스가 안 떨어지고 있는 업종들은 그나마 변동성이 없는 건 제가 보기엔 조선전력기기, 반도체 3가지 정도, 뭐 방산까지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은 편입을 이미 하신 분들, 그다음에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이 저는 높은 가격에서 더 가격을 희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에 전혀 대응을 잘 못해서 그동안 이런 종목군들을 전혀 담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의미 있게 반등하는 종목이 하나 눈에 띄죠. 세방전지입니다. 자, 이 세방전지가 더 좋다. 지금 뭐 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방전지가 왜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방전지가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납축전지거든요. 근데 이 납축전지는 어떤 차에도 다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내연기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쪽에 AGM이라고 하는 새로 변형된 전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납축전지거든요. 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 전기차에 그 큰 배터리가 있지만 그 고전압으로 전장제 부품들을 만약에 전력을 공급하면 한 방에 다 나가버리죠. 워낙 고전압이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 지금 12V나 최근 들어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으로 하면서 48V짜리 그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서 많은 이 납축전지 업체들이 AGM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납축전지는 오히려 수급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방전지가 오히려 이쪽에서 자리를 잡았고 최근 납 가격은 떨어지고 납축전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그와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이제 시장에서 급하게 이 종목에 대한 매수콜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이 많이 빠졌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적의 변동성이 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고르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주도 HD한국조선해양이 실적 변동성이 여러 자회사들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꽤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쪽에서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심해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뭐 쉘,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지금 심해 가서 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했던 쉐일 오일보다 심해 쪽에서 파는 게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가가. 네. 그래서 지금 심해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다. 얼마 전에 엑슨모빌이 가이아나에서 대박을 치면서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다시 뒤지지 않았던 심해를 다 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또 뭐가 늘겠습니까? 피팅, 네. 강관. 이런 것들 수출이 늘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 관련주는 뭐 태광 정도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관을 에너지 강관을 수출하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서는 세아제공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 모멘텀이 좀 늘어났을 때 이들 종목군들의 저가에 반응할 수 있는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 개별 종목을 찾는 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장 내일장 정리해봤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낙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네. 걱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의 안정을 찾기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